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스스로 목을 매 중태에 빠졌습니다. 허술한 재소자 관리는 물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낮 12시쯤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52살 박모 씨가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속옷으로 끈을 만들어 복도 창살에 목을 맨 겁니다.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박 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다른 재소자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홀로 복도에 남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박 씨가 자신이 머물던 감방 안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적도 있고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못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거듭된 질문에 교도소 측은 다른 재소자들이 운동장으로 나간 사이 박 씨가 복도에서 목을 맸다고 털어놨습니다. 운동 시간에는 모든 재소자를 내보낸 뒤 건물 출입구를 잠급니다. 이 때문에 인원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저희도 또 임으로 얘기를 진술을 드리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최종적으로 박 씨는 강간 치상 혐의로 2달 전 전주교도소에 수감됐고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같은 방식으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비슷한 자살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2년 전 OCI 군산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당시 관계기관들이 총출동해 조사를 하고 OCI도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년 만에 공연불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OCI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공장 앞 벼가 말라 죽고 인근 주민 200여 명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4일 또다시 동일한 화학물질이 새어나왔습니다. 배관균열로 발생해 원인까지 똑같았습니다. 한 차례 큰 고통을 겪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이 불안해. 항상 불안해. 자다가도 문 소리가 나면 나가보고. 공장 측은 이번에는 누출량이 적고 신속하게 대응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리터 이하는 시골 안 해도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저희는 지난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자원. 하지만 2년 전 지역사회에 사과를 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점을 돌아보면 보다 강력한 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복되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거고요. 시민단체들은 OCI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2년 전 감독기관들이 내렸던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2년 전 같은 사고에 대한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마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의 알 권리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재앙으로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가 부실 운영 문제가 불거진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해 운영권 회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 복지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한 노동단체의 운영을 맡겨온 전주 근로자 종합복지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7천만 원이 밀려 단수되자 수익시설의 하나인 목욕탕 운영이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달간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회원 불만 등이 커지면서 수탁단체는 부랴부랴 지하수만을 이용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린 상하수도 요금을 조만간 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전주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문성이 보이지 않고 또 부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습니다. 네. 전주시도 사실상 운영권 회수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체납 요금을 모두 내고 시설 임대차 보증금 1억 원도 마련하지 않으면
위스탁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주시는 특별 검사 결과 운영비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등 운영을 막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권을 회수하면 직접 운영은 물론 청년 창업 공간 등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민간 영역 침범 논란 등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운영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원권과 임대차 보증금 환불 등을 두고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부안 여고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채용 비리 등 전방위적인 사학법인 감사와 함께 여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사립학교 제재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참담하다고 밝히고 사학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에서는 해당 사건 외에 전반적인 교사 채용 비리와 회계 부정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안 지역에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가 한 곳밖에 없어 학생 선택권이 제한됐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부안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 남녀 공학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여학생 인문계 반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법인 이사 해촉, 재정 지원 중단, 학급수 감축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걸림돌입니다.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최종 권한이 학교 법인에 있고 학급수 감축과 재정 지원 중단도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심할 경우 실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오히려 보호를 하는 보호법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재단에 넘길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체 징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사립학교법 이런 쪽으로 적폐 하나 바라보고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북교육청은 성매매, 성폭행 교원의 교단 복귀를 허용하거나 채용 비리가 있을 경우 학급을 줄이는 등 조만간 사립학교 제재 방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전주에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북한 시범단의 시범 공연에 시민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 주먹으로 잇따라 90장의 기왓장을 산산조각냅니다. 두께만 10cm 이르는 송판도 발차기 한 방에 두동강이 납니다. 남녀 선수들이 펼치는 호신술은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입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촬영 못지않은 시범들이 이어지자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저도 태권도를 7년 동안 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품새도 좀 무섭고 되게 실전과 같고 그리고 좀 파괴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10년 만입니다. 지난 주말 무주에 이어 전주에서는 두 번째 공연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서울 국기원과 무주 태권도 대회 폐막식에서 두 차례 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번째 남북한 스포츠 교류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게 이제 마음이 좀 쿵쾅거리는 거지. 나 역시도 이런 운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 한 발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고. 오는 9월에는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주도의 I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시범단의 공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에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친환경 전기열차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려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 지리산을 넘는 정명치 도로입니다. 고지대인 이곳은 겨울만 되면 눈이 쌓여 교통이 통제됩니다.
지리산에 전국 첫 친환경 전기열차를 도입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리산 전기열차가 기존의 도로에 레일만 까는 형식이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리산권에 철도 차량이 도입이 되어서 안전성을 개선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역의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을 제공하고 또 관광수를 일으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틀에 불구하고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환경단체는 토론회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환경 훼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 산을 오르내리면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탐방객들에 의해서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등산로도 이렇게 통제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기대되는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만큼 환경 훼손에 반작용이 있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순창군이 블루베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어울림마당에 많은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정읍시가 어족 자원 확보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읍천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시군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맛있게 익은 블루베리를 따느라 고사리 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순창의 특산품인 블루베리를 알리기 위한 블루베리 어울림 마당이 열렸습니다. 수확체험 행사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라져가는 어족 자원을 살리기 위해 정읍천에 치어 5천 마리와 다슬기 종패 10,000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정읍시는 1억 원을 들여 지역 하천의 서시 환경에 맞는 어종을 골라 추가로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토속 어종의 수산 종묘 치어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연 생태환경 보존과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인 고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가족들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8가구 28명의 저소득 계층은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도권에서 소외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보호하여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진안군은 이 자리에서 지도권 살림치유원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고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 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이 21억 원에 불과해 가장 많은 경상북도의 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조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보유한 경북이 719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고 국방대를 보유한 충남은 390억 원이지만 전북은 한국국토정보공사 14억을 포함해 모두 21억 원의 지방세만 징수했습니다. 전북이 이전 기관 지방세 세수 확보에서 매년 큰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전북 이전 기관들이 더 많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등 대안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이른바 고향기부제가 도입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향기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대선 패배로 전북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 천정배 의원, 문병호 전 의원 등과 당대표를 놓고 겨루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어제 당원 대표자 회의에서 당대표로 3선의 이해훈 의원, 최고위원으로 정운천 의원 등을 선출했습니다.
임상실습 교육이 충실히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의 학위를 취소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남학원 측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대 졸업생 학위 취소 등 일부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상실습이 부실했지만 재학생과 졸업생은 제공된 수업에 성실하게 참가했다며 이들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야생진드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2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전라도는 지난 16일 숨진 70대 여성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야생진드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야생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숨진 것은 2년 만의 일입니다. 전라도는 전북에서 해마다 2-3명의 야생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석 달 전 전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억대 금품 절도 사건이 미궁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억대의 현금과 귀금속 도난 사건의 용의자 2명을 특정해 뒤를 쫓았지만 이들이 해외로 달아나면서 현재까지 행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중지를 내리고 인터폴에 여권 무효화와 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 한때는 10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5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겠고 진안 등 동부 내륙 지역에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